여기 도면이 하나 있는데 도면을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보면은 삼성 삼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3.3kV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300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벌써 이거를 딱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3300, 뭐 6600 이렇게 나오면은 3300, 6600 이렇게 나오면 비접지 계통이구나. 비접지 계통이구나 하는 거를 딱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전 계통의 접지 방식을 뭐 얘기하라 그러면 비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왼쪽에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체크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생긴 게 있는데 보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터진 거 있죠. 자, 여기에 딱 보이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 개방 델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접지형 개경 변성기죠. G, P, T죠. G는 그라운드고 그라운드. P는 포텐셜. T는 트랜스포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접지형 개경 변성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CLR이죠. 그죠? 이거는 한류 저항기라고 그러죠. 한류 저항기. 한류 저항기.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64번 있죠. 이거 뭡니까? 이건 그냥 외우셔야죠. 이거는 OVGR입니다. OVGR. 지락 과전압 계전기라고 할 수 있죠. 지락 과전압 계전기. 지락 과전압 계전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 있나요? V0 있죠? 뭐니까 영상 전압계라 그래야 되겠죠. 영상 전압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L자는 뭐 램프일 거고요. 그다음에 67번이 또 나왔는데 이쪽에 67번은 뭘까요? 이거는 지락 방향 계전기라 그러죠. 뭐라 그런다고요? 지락 방향 계전기. 지락 방향 계전기.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64번 그러면 OVGR, 67번 그러면 지락 방향 계전기. 그리고 ZCT 있죠. ZCT. ZCT는 뭡니까? 영상 변류기죠. 영상 변류기. 영상 변류기. 여기도 있네요. 그죠? 영상 변류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ZCD는 영상 변류기다. 류 그랬으니까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V12가 있죠. V12. 진공 차단기죠. 진공 차단기. 백큐um 서킷 브레이커로. 백큐um 그러면 이게 그 진공이란 얘기죠. 그래서 백큐um 서킷 브레이커가 차단기니까. 가성비가 좋아서 사실 전기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V12. 도면을 보고 이렇게 전체적인 사항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GPT 그죠? 표시하는 방법 64번 뭐라고요? OVGR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OVGR 67번은 지락방향 계전기죠. 지락방향 계전기 지락방향 계전기는 D가 나오죠. 디렉션 그라운드 릴레이 DGR이라고 그러죠. 이왕 나온 김에 한번 계전기 명칭하고 기구 번호를 볼까요?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뭐. 자, 27번 있죠. 27번. 17번은 부족전압 계전기입니다. UVR이라고 그랬죠. UVR. 자, 이 명칭은 그 야코는 이게 야코죠. 야코. 이거는 이제 번호라고 그럴 수 있고요. 계전기 번호. 야코. 이게 뭐라고요? 부족전압 계전기. 부족전압
계전기. 그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있는 그대로 읽은 거죠. 이거 언더 부족하다는 뜻이죠. V는 볼테이지죠. R은 릴레이니까 부족, 전압, 계전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7번 있죠. 37번은 뭐라고 쓰냐면 그걸 UCR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짐작이 가겠죠. 언더겠죠. 커런트 릴레이. 그러면 부족 뭐라 그래야 돼요? 전류. 커런트가 전류니까 전류 계전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부족 전류 계전기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부족 전류 계전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37A입니다. 하나는요 37D입니다. 되고요. A는 뭐냐면 교류라 그랬죠. 얼터네이티브죠. 이거는 DC 할 때 DC 얘기하는 거죠. 다이렉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A는 교류 부적전류 계전기. 교류 부적전류 계전기. 아래 건 직류 부적전류 계전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영어에서 직류를 얘기할 때 시리즈 뭐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커런트, 시리즈 커런트, 다이렉트 커런트 여기 이제 다이렉트죠. 다이렉트 커런트 이렇게도 뭐 얘기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DC라고 쓰니까 D가 나오면 직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37번 다음에는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49번. 49번은 뭐냐면 THR이라고 그러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THR. 이게 뭡니까? 회전기 온도 계전기입니다. 회전기라고 하면 전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기 온도 계전기죠. 이 과부하 걸리면 딱 떨어지는 거죠. 회로를 떨어뜨리는 거. 이게 THR이 되고 49번이고요. 그 다음에 51번이 있는데 이것도 기억을 합니다.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중요한 것만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오버 커런트 릴레이겠죠. 오버 커런트 릴레이. 과전류 이거 합쳐서 과전류죠. 과전류 계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전류 계전기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지죠.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51G가 있고요. 51N이 있고요. 51V가 있습니다. 그럼 짝 보면 뭐 좀 생각이 들겠죠. 지락입니다. 지락. 이게 그라운드의 뜻입니다. 그라운드. 그래서 지락 과전류 계전기예요. 지락 과전류 계전기. N은 뭘까요? N. 뉴트럴이죠. 중성점이죠. 그래서 중성점 과전류 계전기. 그다음에 V는 뭘까요? V는 전압 억제부 과전류 계전기. 전압이죠. 전압. 그다음에 억제부가 들어갑니다. 억제부 과전류 계전기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압 억제부 과전류 계전기는 사실 이 OCR이 오동작에서 잘못되는 경우 이제 정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동작 할 때를 대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동작 할 경우 전압도 고려를 해라. 전류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고 전압도 고려를 해라. 그게 51V가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52번입니다. 계전기 번호 52번. 이건 서킷 브레이커죠. 차단기라고 그러죠. 차단기. 자, 이건 아실 거고. 자, 이 CB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51C가 있고요. 51이 아니죠. 52C가 있고요. 이건 차단기 투입 코일입니다. 차단기 투입 코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52T. 그럼 뭐겠어요? 이거는 트립을 얘기는 차단기
트립 코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설명을 더 하자면 여기 C는 클로징을 뜻합니다. 클로징. 투입이란 뜻이죠. 클로즈 한다는 얘기가. 이건 트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립은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이 있습니다. 59번. 과전압 계전기입니다. OVR이라 그러죠. 뭐라고요? 과전압 계전기. 과전압 계전기. 오버 볼테지 릴레이니까 쉽게 알 수가 있고 64번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OVGR입니다. OVGR. 그럼 그대로 읽으면 되죠. OV. 오버 볼테이지. 그죠? 진 지락이니까 한글로 쓸 땐 지락을 앞에다 쓰고 지락 과전압 계전기가 되겠죠. 자, 67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DGR입니다. DGR. 아까 나왔던 거죠. 처음에 우리가 도면에서 그 디렉션 그라운드 릴레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락 방향 계전기. 지락 방향. 디렉션이 방향이죠. 방향 계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7번이 있습니다.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합니다. RDF죠. 이게 뭐라고요?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그랬죠. 계전기. 여기서 R이 레이쇼죠. 레이쇼. 레이쇼 그럼 비율이란 뜻이고요. 이게 디퍼런셜입니다. 디퍼런셜을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차동 계전기. 그래서 레이쇼 디퍼런셜. 원래는 릴레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RDF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계전기, 보호 계전기에 대해서 한번 나온 김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면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고, 자, 삼상 3선식이고요. 그죠? 6.6K분의. 그러면 비접지구나. 자, 이렇게 아셔야죠. 자, 6600이니까 비접지입니다. 그 이제 차단기가 달려 있고요. 자, 이쪽에 아래 보니까 자, A, C, B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방 델타가 보이죠? 그러면 GPT구나 이런 얘기죠. 자, GPT구나 이런 얘기고, 자, 여기에 전압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이거는 6600 나누기 루트 3만큼 걸린다 그랬죠? 여기는 C에는 6600 루트 3, 여기도 6600 나누기 루트 3이 걸리겠죠.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1차 측이죠. 1차 측. 자, 배운 거 기억해 보세요. 이게 1차 측이고. 이건 2차 측이죠. 2차 측은 개방 델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1차, 2차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어쨌든 여기는 6600 나누기 6600 나누기 루트 3. 여기도 6600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개방 델타는 2차 측에는 110이 온다 그랬는데 나누기 루트 3만큼 오죠. 110 나누기 루트 3. 110 나누기 루트 3이 되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A상에서 A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누전이 발생했다. 누전. 이랬을 때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상에서 누전이 발생했다는 얘기 결국 지락이죠. 일선 지락이라고 볼 수 있죠.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이가 비접지 계통에서는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건전상 전이가 어떻게 돼요? 루트 3배만큼 루트 3배 상승을 하죠. 루트 3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락상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보면은 A상이 지락을 하면 A상은 여기가 0이 되겠죠. 0. 그죠? B상을 보겠습니다. B는 루트 B하고 C는 루트 3, C가 루트 300이니까 이렇게 되면 6600이 나오겠죠. 여기도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00가 되니까 6600이 되겠죠. 여기도 루트 3, 여기도 루트 3, 여기도 루트 3인데 지락되는 상은 영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등이 달려있다 그럴 때는 처음에 이렇게 빛나고 있다가 요거는 소등될 테고 여기는 더 밝아지겠죠. 두 개는 더 밝아진다. 그리고 2차 측에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요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 이거 얘기했죠. 190.53V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락사고가 일선 발생하면 190.53V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데 110V에다가 곱하기 루트 3 하면 나오는 값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경보벨에 걸리는 전압이 요 전압이고 그 전압이 190.53이 된다. 그럼 110V에다 루트 3배만큼 곱하면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190.53이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삼상 4선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22.9 케이블이에요.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가 GPT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럼 이게 1차일 거고 그죠? 여기가 뭐 2차 3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차가 나오는 거는 1차 2차 3차가 나올 때 2차는 그냥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PT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부분 3차 부분 여기 그죠? 이건 뭐가 될까요? 개방 델타겠죠? 개방 델타가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64번이 뭐였죠? OVGR 이랬죠. 지락 과전압 계전기. 그 다음에 59번은 뭐였죠? OVR 과전압 계전기. 그 다음에 27번은 UVR이죠.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C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여기 영상 전압을 줘야 되니까 보통 영상 전압계가 오겠죠. 영상 전압계가 온다.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MOF 있죠. 이게 MOF가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죠.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자, 이게 나오면 이제 붙어 나오는 게 있죠. 이게 최대 수요 전력량계, 최대 수요 전력량계. 자,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호를 얘기할 때 최대 수요 전력량계 옆에 있는 최대 수요 전력량계. 위에는 이제 전력 수급용 계경 변성기였고요. 최대 수요 전력량계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게 보통 M 더 많이 쓰는 거였고요. DM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DM. 이거는 MDW라고 돼요. MDW.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디맨드 와트 미터라는 뜻입니다. 이게 디맨드 와트 미터. 이게 뭐라고요? 디맨드라고요. 디맨드 와트 미터. 와트가 빠진 거죠. 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게 M이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그죠? 맥시멈. 그 다음에 D는 디맨드겠죠. 역시 디맨드. 그 다음에 와트 미터가 되겠습니다. 와트. 여기는 와트 W가 있네요. 와트 미터.
미터가 빠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뭐 알아두시면 좋죠. 원래 그 원어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통 이 뒤에 달리는 거 이건 뭡니까? 무효 전력이라는 거죠. 무효 전력량계. 또 VAR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 반은 무효 전력의 단위를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원래는 리액티브 아워 미터, 아워, 리액티브 에너지 미터죠. 그게 아니고 리액티브 에너지 미터 뭐 그런 의미인데, 자, 하여튼 무효 전력의 단위를 갖다 그냥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니까 여기 CB가 있죠. CB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인데 600A 있고 23카라고 되어 있는데 600A는 부하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부하 전류를 얘기하는 거고, 카는 차단 전류입니다. 차단 전류. 자, 23kA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거고, 부하 전류는 600A까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격 전압이 있죠. 차단기에 전격 전압이 있죠. 그 앞에서 한 거. 22.9kV인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2 나누기 1.1로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온 게 24.98인가요? 그래서 이걸 찾으면은 이제 25.8이 돼. 25.8 kV가 된다. 그래서 이건 기억을 하자 그랬죠. 나온 김에 조금 있다 이 차단기 전격 전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죠.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여기에 D하고 E가 있는데 여기에 정체가 뭐냐. 자, 이쪽에서 CT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오는 게 뭐가 될까요? 이쪽에서 이렇게 전류가 오겠죠. 전류. 자, 51번은 뭐였죠? OCR이죠. OCR. 자, 오버커런트 릴레이. 과전류 계정기관. 자, 이렇게 왔고, 이쪽에서 이게 PTA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PT에서 뭐 전압이 내려오죠. 전압이 오고 아래쪽에서는 전류가 오고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VI 될 거 아니에요. 뭐 이 전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KW 전력계가 되겠고요. 전력계. 전력계가 이렇게 하면 항상 옆에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있는데 이게 역률계입니다. 그래서 PF. 이제 파워 팩터입니다. 파워 퓨즈가 아니고. 그래서 역률계가 된다. 그래서 두 개는 항상 붙어 다닌다. 전력계와 역률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요. 십자가 형태로 생긴 거. 이거 전압계형 절한 계폐기입니다. 전압계형 절한 계폐기. 바꾼다는 얘기죠. 이거 뒤에는 뭐가 있냐? 항상 전압계가 옵니다. 그럼 이 전압을 측정한다는 건데 이건 뭐냐? 삼상회로에서 회로가 3개면은 3개의 전압을 측정해야 되는데 전압계 1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한 번은 여기 연결해서 재고, 한 번은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고. 그럼 다 잴 수 있죠. 물론 3개를 다 달면 되는데 돈이 드니까. 그래서 전압계형 절한계팩입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전류계형이겠죠. 그러면 전류계형 절한계팩이. 전류계형 절환계팩이. 이렇게 붙여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삼상의 전류를 각각 잴 수 있는 거죠. 절환해 가면서. 그러면 여기에는 암페어 미터가 와야 되겠죠. 위에는 볼테이지 미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라고 써져 있는 거 있는데 이게 뭐냐? 이제 프리퀀시를 얘기합니다. 프리퀀시 뭐예요? 주파수계가 있다. 근데 이 F에 대해서 느닷없이 F가 나타났지 하지 말고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치를 기억을 하시고. 여기 보면 전압이 있고 이 주파수가 있는데 우리 전압과 주파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정한 게 계통에서 전압과 주파수는 일정해이죠. 그죠? 이게 다르면 절대로 안 되겠죠. 60Hz를 쓰는데 80Hz가 된다든지 220V를 쓰는데 뭐 280V라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두 개가 일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옆에 전압이 있고 이제 여기 프리퀀시 주파수계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란 얘기죠. 뭐 그림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CVCF, 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이제 정전압, 정주파수, 이게 바로 저 계통에서 확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해볼까요? 보통 PX라고 하는데, 이렇게 루트 3의 그 전격 전압에 대해서 차단 전류가 오죠. I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차단 전류가 여기 써 있죠. 전압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이제 부인, 이게 전격 전압인데 차단기 전격 전압이 여기 있죠. 요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22.9를 집어넣는 순간 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차단기 전격 전압을 구하는 걸 보겠습니다. 차단기 전격 전압. 자, 차단기 전격 전압은 어떻게 구하느냐죠. 공칭 전압이 있다 그랬죠. 공칭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차단기 전격 전압이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 많이 그어보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하여튼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3.3이 있고요. 6.6이죠. 6.6. 3.3, 6.6, 22, 22.9, 66, 154, 345, 765. 자, 이게 공칭 전압이죠. 공칭 전압에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격 전압. 3.3일 때 3.6이고요. 6.6일 때 7.2. 22일 때 24, 22.9일 때 아까 나왔죠. 25.8. 그 다음에 72.5, 66일 때 1541일 때 170 암기하셔야 됩니다. 341일 때 362, 765일 때 800. 외웠다 조금 지나면 까먹고 하니까 사실 뭐 자격증 따고 나서도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배운 게 아까우니까 좀 아시는 분들도 자꾸 복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공식 자체는 공칭 전압에다가 절연 계급을 곱합니다. 절연 계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칭 전압을 1.1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절연 계급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절연 계급이 된다. 이게 절연 계급. 절연 계급이다. 여기다가 여유를 1.2배를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다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것들이니까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바로바로 계산된 값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GPT에 대한 거를 또 배워봤고 도면을 한번 보고 해석하는 거를 좀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